안녕하세요. 주식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흐름을 보면 꽤 재밌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조금씩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에코프로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최근 이 차전지 업종에 다시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업황 부진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이 전기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SS와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최근 실적에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와 자원순환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오랜 조정을 받은 이후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에코프로 차트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봉을 넓게 보면 에코프로는 지난 5월 7일 장중 16만 6,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흐름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했고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상당히 긴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7월 29일에는 장중 6만 3,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격을 찍은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6만 원대에서 강한 반등이 들어왔고 이후 다시 이전 저점을 깨는 모습보다는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만 3,200원까지 회복했습니다. 7월 29일 저점과 비교하면 한 달도 되지 않아 상당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반등이 나와도 다시 저점을 깨면서 내려갔는데 최근에는 당이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고 주가 역시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 분위기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10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9만 3천 원대이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이 멀지 않습니다. 10만 원은 단순히 숫자가 깔끔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면 위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고 과거 하락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에코프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입니다. 장중에 잠깐 10만 원을 찍는 것보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0만 원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만약 10만 원을 제대로 넘어선다면 그다음부터는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 부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다시 밀린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우선 9만 원입니다. 금요일 저가가 9만 100원이었습니다. 결국 9만 원 바로 위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조정이 나오더라도 9만 원을 지켜준다면 단기 상승 흐름은 계속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만 원을 확실하게 이탈한다면 그 다음에는 8만 5천 원 전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에코프로에서 기억해야 할 가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서는 10만 원, 아래에서는 9만 원, 당장은 이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힘이 붙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7월 말 저점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등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거래량도 약 150일만 주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10만 원을 돌파하려면 저는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는지를 보겠습니다. 10만 원 돌파와 동시에 거래량까지 크게 증가한다면 시장의 관심이 실제로 붙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밀린다면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RSI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7월 말 저점을 만들 당시 RSI는 과매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서 RSI 역시 꾸준히 올라왔고 현재는 70선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무조건 급등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9만 원대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증시 보면서 도대체 다음에 뭐가 움직일까? 이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정책 하나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죠. 어떤 날은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이고, 어떤 날은 건설이나 지역화폐 관련주가 움직이고, 또 어떤 정책이 언급되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주를 볼 때 앞으로 정부가 어느 분야에 힘을 실을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이걸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발표가 나오고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단순한 정치인 테마가 아닙니다. 정책이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책 이름만 보고 관련주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기업이 이미 관련 기술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예산이 집행됐을 때 실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정책주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어떤 기업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실제 사업과 연결되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책 방향, 실제 사업 연관성,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차트 흐름까지 종합해서 제가 계속 체크해 볼 만하다고 판단한 종목들을 따로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종목을 딱 3개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재명 정책주 탑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종목 3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기업이 정책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봐야 하는지, 정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이 기업의 어떤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현재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어려운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정책주 딱 3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길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책주 3글자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현재 체크하고 있는 정책 관련 핵심 종목 탑3와 함께 각 종목이 어떤 정책과 연결되는지, 왜 해당 기업을 살펴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정책주 3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는 7월 말 6만 3,300원을 저점으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이동평균선도 위쪽으로 돌아섰고 외국인 수급도 최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을 단순히 전기차만으로 바라보기보다 이 SS와 차세대 배터리까지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역시 아직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가격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이번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면 9만 원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결국 다음 주 에코프로는 4가지입니다. 10만 원을 돌파하는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9만 원을 지켜주는가, 그리고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계속되는가. 2차 전지 업종에 다시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10만 원이라는 중요한 가격을 넘어설 수 있을지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건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로봇 쪽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휴머노이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자동차와 로봇 산업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성 로봇만 보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부터 감속기와 모터, 센서, 그리고 AI와 제어 기술까지 전부 필요합니다. 결국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그 안에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동차 로봇 관련주 가운데 앞으로 체크해 볼 만한 핵심 종목 탑5를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단순히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은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재료를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배포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로봇주 딱 3글자만 보내주세요. 다른 내용 길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로봇주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시장의 관심이 다음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연결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와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까지 앞으로 계속 체크해 볼 만한 분야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로봇주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정리된 정보를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